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해서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재편을 재추진합니다. 앞서 두산은 지난 7월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으나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금융당국의 제동에 8월 말 이를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업 재편안은 별탈 없이 주주총회를 통과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가 지난 9월 출시 이후 중국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20%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LG 이노텍, 자화전자 등 관련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량은 작년보다 44% 늘었는데요.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가인 $235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달러 원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 요인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의 노랜딩 전망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고채와 대출금리도 꿈틀대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되거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달러 원 환율의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국내 자산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은 중동 불안과 맞물려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분석인데요. 지지율에 따라 트럼프 트레이드도 조만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또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너무나도 예쁘신데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주식인들은 빨간색을 사랑해야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빨간색을 사랑하고 항상 장대 양봉을 사랑하는 윤사무엘이고요. 주식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타짜, 주식을 아태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최근 저 윤사무엘과 또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VI 가는 종목, 뭐 상한가 가는 종목 매일 잡아드렸었고요. 오늘도 또 상한가 가는 종목 한 종목도 잡아드렸고 또 멋지게 월요일부터 아주 상큼하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이 경제에 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매매 스타일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인트로 멘트 한번 설명해 드려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즘에 이제 이 차트가 뭐냐면은 유한양행 일봉 차트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실제 매수했던 구간들, 그리고 BS라고 적혀 있는 구간은 대응, 매도했던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주도주의 원사이클 매매를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상따를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또 종가 베팅인데,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 이 종목이 한 번에 절대 안 끝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종가 베팅을 또 도와드리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잡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38광땡 기법을 활용해서, 아니면 수급주 매매 기법, 대형주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뭐 돌파 매매나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단기 수익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번 정도를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랑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그다음에 그 이후로 뭐 에코프로 머티,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은 또 제주 반도체, HLB, 뭐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종목들 중에 뭐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멋지게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이렇게 뭐 히든 종목이다, 아니면은 뭐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죠. 미는 종목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그거 봐라,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멘트보다는,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뜨거운 종목이 나왔을 때 함께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찐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말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종목이 움직이는 모든 시세의 알곡은 저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저는 시간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 이것도 여러분들 종목이 마이너스 나서 난 리스크보다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간 주식 하락에 의한 스트레스, 이것도 이제 뭐 주식하다가 병원비로 더 많이 깨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익이라도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현재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하지만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좀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그러면서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월천을 목표로 하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100억대 자산가분들, 예수금, 50억대 예수금으로 세팅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억대 트레이더를 이제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종목을 하나 잡아드렸었는데,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이제 1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1분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가 또 주력이다 보니까 돌파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쭉쭉쭉 뻗어주면은 좋은데 또 안 뻗어주잖아요. 올라가다가도 말고, 그러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러면 테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상따로 해가지고, 여기에 상한가 자리거든요. 상한가, 오늘 상한가 종목 들어갔잖아요. 인스피언이라는 종목. 다시 여기서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은 상따를 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아니면 아예 줄였다가 또 확대하거나, 이런 트레이딩을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상한가 자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이 바로 닿았으면 매도를 안 했겠지만 풀렸잖아요, 한번.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또 절반은 홀딩 해가지고, 또 내일 또 갭이 발생하면은 저는 또 매도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뜨겁게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슈퍼카, 5억짜리 슈퍼카를 사셨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서울시의 아파트를 상급지로 이사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도 안 고프대요. 너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배가 항상 부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 사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손실권에서 그냥 이게, 그래서 뭐 종목 상담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 이 아까운 1분 1분 그리고 뭐 하루를 좀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멋진 주도주 안에서 나도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마치 전문가님의 의상처럼 양봉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인스피언이란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인스피언 추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매매가 필요할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도 주도주 매매로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지만 특히 그간 많이 얘기해 주셨던 알테오젠 오늘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나와서 거의 한 4번 정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날 이제 공략 도와드리고 거의 뭐 4만 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7만 원 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10월 15일 최근이죠. 지난주 화요일이죠. 딱 일주일 전에 또 8만 원대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가 10만 원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7만 5천 원인가 잡았을 거예요. 제가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고 또 기대치 수익은 크게 가져가가지고 25% 수익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8월 27일 지금이야 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두 차례 나왔었는데 이때 8월 23일이 금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두 번 연속 여러분한테 유한여행 이 종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제 눈에 전혀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 주가 15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언급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각각 38%, 33%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차 목표 주가까지 도달해서 61%, 그리고 알테오젠은 8월 23일 말씀드리고 나서 40만 원 제시했는데요. 네, 뭐 한옥가차에 내일 아마 도달할 것 같아요. 네, 27%.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네, 10만 6천 원에서 이제 13만 원 도달하면서 22% 이렇게 수익권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 윤사무의 방송만 보셔도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펩트론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일단 이날 제가 이제 방송 공략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이날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일주일 전. 네, 목표가 10만 원 잡아드렸고 손절가 7만 2천 원, 시초가부터 아마 뭐 8만 원 정도 여기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 수요일에 장대 양봉 쏟아주면서 역시 윤사무엘은 히든 종목 나가면은 바로 다음날 가는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펩트론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매수 관점을 보고 있겠다. 근데 이제 어느 구간에서 좀 적절하게 매수를 좀 비중을 실어서 하느냐 이거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어김없이 제가 또 매수를 또 강하게 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세 알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주가 조정 받으면은 제가 없는데 또 이런 저점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이건 실제 너튜브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세가 이게 쭉 내려왔었죠. 근데 이런 구간에는 또 제가 매매를 안 해요. 전 단 한 주도 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 가니까 그때 다시 상따로 도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뭐 5만 원대에서 샀는데 지금 어느덧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약 2배. 근데 저는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고 뭐 종가 베팅도 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이 종목을 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한다라는 관점을 유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펩트론을 이제 15분봉 차트로 보면은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매했던 일지인데요. 이 종목의 15분봉에서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상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시세 줄 때 아마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도. 그다음에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다음 날 슈팅 줄 때 매도. 종가 베팅하고 다음 날 슈팅 줄 때 매도. 그다음에 종가 베팅 또 매도, 그다음에 주가 내려오는데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목은 너무 쉬워가지고 항상 일관되죠. 예, 작년 12월 달에 제가 뭐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를 이런 식으로 공략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했던 방법과 지금 매수했던 방법이 똑같죠. 아마 그때 에코프로를 올렸던 세력들 아니면 뭐 에코프로 머티를 올렸던 세력이든 두산 로보틱스를 올렸던 세력이든 아니면 거기서 시장 그 매매를 참여했던 트레이더들은
저랑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목만 바뀌었을 뿐 저는 뭐 그때의 에코프로 머티와 다름없이 똑같이 매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대요. 급등주긴 급등주인데 너무 편하게 에이스 침대처럼 매매하니까 편하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여기 이날 이제 히든 종목 나왔었고요. 이날 또 히든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적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 이렇게 추세 알곡만 챙기는 또 매매, 그리고 주가 내려왔을 때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스윙으로 모아가가지고 또 슈팅 줄 때 매도하고 또 모아가고 또 슈팅 줄 때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음봉이 너무 예뻐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종가 베팅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슈팅 주죠. 네, 그래서 오늘도 유한양행 다시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조금 했는데 저와 이제 유한양행 계속해서 가지고 놀고 계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사이클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얘는 바로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며칠 있다가 눌렸다가 재차 1차 목표 주가 상승하고 2차 목표 주가인 29,000원 도달하면서 완벽하게 클린하게 아주 멋지게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에 이제 첫 출연했던 게 아마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11월 달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 처음을 가져왔던 종목이 알테오젠이었는데 이때 가격이 아마 한 4만 원대, 5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 40만 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500%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고 또 수익 안겨다 드렸었고 아마 이때도 제가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상승하고 또 최근에 또 여기서 이제 8월 말이었나요? 8월 말에 또 방송 공략으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그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었는데 손절가는 아마 여기 저점이었을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0만 원까지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와 일봉상 알테오젠을 같이 저와 또 매매하셨던 분들의 타점은 이런 식으로 또 시세가 알고 똑같죠. 페트론도 이런 구간에서는 없는데 또 기가 막히게 알테오젠은 상승할 때만 제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기서는 넌 뭐 하고 있냐? 다른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YC도 있었고 아마 한미반도체도 있었고 그런 종목에서 또 가지고 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요즘에는 다 같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YC가 가면은 알테오젠이 떨어지고 알테오젠이 가면은 걔네들이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동이 되는 거야, 수급이. 그래서 저는 그 이동하는 걸 보고 나서 뭐 차트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간다 돈이. 그러면 여기 타가지고 탑승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소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윤사모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월 월천 또 월억을 계좌를 인증을 많이들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약간 사짜 같다. 근데 직접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요즘처럼 증시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에는 수급이 쏠리는 주도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핫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올해 3분기 상장 기업 28개사 중 유가증권 재상장, 스펙, 리츠 등을 제외한 18개 회사를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는 평균 43.8%였으며 상장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으로는 평균 24.7%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3분기 대여급인 시프트업, 산일전기 등이 신규 상장에 성공하면서 공모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였지만
4분기 IPO 기대주였던 K뱅크가 수요 예측 결과 충분한 투자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모 시장으로 향하던 이들을 돌려보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로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기업은 누가 될 것인지 신규 상장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첫 번째 종목은 인스피언인데요. 18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스피언은 이 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YJ 림트입니다. 상장 첫날 80% 넘게 오른 신규 상장주인데요. 오늘은 파란봉을 만들면서 11.65%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인스피언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여러 번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또 매수하실 건가요? 네, 일단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매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그거예요. 내일 이제 또 신규주가 하나 상장이 돼요. 그게 이제 OLED 관련주인가 그러는데 그 종목이 만약에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볍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왜 상한가 따라잡기로 좀 확신을 갖고 제가 사실 이제 이 종목이 18,000원, 17,000원일 때부터 이 종목은 상한가가 갈 것이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어떻게 윤사무엘은 18,000원부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는 걸 알았을까?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참고 종목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던 셀비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10월 16일 날 상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시가가 69% 출발 이후에 주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상장을 했었는데 시가가 66% 출발 이후 주가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뜻은 그냥 다음 상장 날의 음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던가요? 없죠, 거의. 유동성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 수급 쏠림 현상이나 아니면 치열한 눈치 싸움과 뺏고 빼앗기는 수급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핑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규주는 언제 강세를 보이느냐? 지수가 약세이거나 제한된 유동성의 강세를 띠는 모습이 자주 관찰이 된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그 상장한 걸로만 해도 재료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상한가를 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갈 게 없으니까 그래도 신선한 종목은 신규주예요. 그게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게 재료고요.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이 종목들은 그냥 수급이 쏠리면은 상한가를 가볍게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시가총액도 일단 작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통 물량도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고 공모를 해가지고 많이 그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특성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만 잘 들어와 주면은 이 종목들은 상한가 날리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비온과 인스피온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셀비온 같은 경우에도 첫날 음봉이 나왔어요. 자, 첫날 음봉이 나온 이유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갭이 높게 뜨면은 그 날에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높은 갭이라고 하면은 보통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높은 갭이다. 그러면 그날 이 종목은 좀 재미없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보통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틀차, 3일차에 돌아 나갈 때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틀차인가 3일차부터 돌아 나갔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도 첫날 금요일 시장에서는 안 좋았죠. 예. 이 종목과 대치를 이룬 종목이 하나 나오면서 그 종목은 80% 올라가고 이 종목은 갭이 66% 떴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앞으로 신규주는 계속해서 상장을 할 거예요. 11월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있어야 거래 기회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10월 21일 오늘 신규주 종목들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스피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상장한 루미르,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YJ-링크,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셀비온입니다. 자, 이 종목의 3분봉들인데 3분봉을 보시면은 일단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장 초반에 루미르라는 종목이 너무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잖아요. 뭐 거의 시초가는 그렇게 뜨지도 않았는데 거의 60-70%까지 상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었다가 오후장에 이제 돌아 나가는지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요즘에 점심도 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돌아 나가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죽는 거예요. 파란색을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YJ-링크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종고점을 뚫어내진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셀비온 같은 경우는 재미없죠. 예, 이 종목은 그럼 당연히 오늘은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이 세 종목 중에서 누가 갈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오후장 들어서 얘가 추세가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루미르 눈치를 봐야 돼요. 루미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갔다가 얘가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줄 없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잖아요. 하루 종일 끝까지 장 끝까지. 그러면은 얘가 간다. 얘가 간다. 인스피언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제가 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샀던 것 같고 여기서 또 잡아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또 상한가 종목 월요일부터 도와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 타점은 여기서 잡았었고요. 돌파죠. 이렇게 갔다가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고점 부근에서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종고점, 여기가 종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에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 상한가 부근에서 조금 절반 정도 드러내고, 왜냐면은 한 번에 못 들어가서. 그런데 절반은 홀딩 잘 들어갔죠, 장막판에.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오후장 상한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내일 갭이 높게 떠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너튜브 방송을 목요일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홀딩까지 했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상한가 종목 잡아드렸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번 한 주가 또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인스피언이 만약에라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 제가 또 상한가 종목도 잘 잡아내지만 상한가도 잘하지만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또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만 수익 낸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수익 안 낼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일도 흐름이 나오면 제가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 종목을 통해서 뭐 월천, 월억 트레이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 유의해서 잘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인스피언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신규 상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한캠이나 시메스 등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YJ-링크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인스피어는 매수인데 왜 YJ-링크는 관망일까요? 사실 내일이 되면은 뭐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뭐 YJ-링크에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YJ-링크를 매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80 몇 % 마감했잖아요. 종가 마감했는데 그러면은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20-30%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큰 그림을 두고 지켜보시는데 다만 이 종목이 눌렸다가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관망을 현재 여러분들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 실제 금요일 시장에서도 제가 종가 베팅하고 오늘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지켜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게 신규주인데 거기다가 키워드가 괜찮아요. 뭐 스페이스 X, 뭐 그리고 11조. 근데 SMT는 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 상장이 되었을 때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그때
갭이 높으면 별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낮은 갭이 형성을 하면서 이 종목이 더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코에 걸면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식이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게 정형화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나 아니면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뭐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막 잡고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좀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뭐 루미르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했었는데, 루미르도 우주 관련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우주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뭐 루미르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고 기술 뭐 주관사가 26,000원 정도 산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랬을 때 얘네 루미르란 종목이랑 YJ 링크랑 오늘은 따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약간 신규주 우주 테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두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좋은 또 재밌는 주식 매매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J 링크를 제가 금요일 시장에 왔을 때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앤셀을 했다. 파란색은 뭐 매도했던 구간들, 빨간색은 매수했던 구간들. 보시면 여기는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매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종가가 살짝 올렸다가 내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사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랐을 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여기가 고점이 되었죠, 오늘. 근데 플러스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급락할 때도 수익이 납니다. 네. 주가가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손실이 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이 떨어지는데도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거는 매매 경험치를 향해서 여기에서 사면은 또 수익 주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YJ 링크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또 뭐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막 몇천만 원씩 벌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자, 일단은 YJ 링크는 금요일 시장에서 등락률이 81.67%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1조 4천억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60분봉을 보면은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여기 상승 장악형,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상승 장악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저점을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든지, 이탈해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돌아가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매 거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관망이지만 내일 또 만약에 거래량이나 아니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제가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YJ 링크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11월 달까지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 실제 작년 11월 달을 생각해 보면은 뭐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대여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는 약간 팬이 약간 달궈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막 상장 시초가가 막 100%, 200%인데 막 상한가가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을 지금부터 잘 하셔야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규주 공략해가지고 월천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삼호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J 링크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가 갈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삼월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3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국내 대표 제약사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국내 최초로 FDA의 항암제 승인을 받아낸 기술 기업인데요. 이번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이전한 비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1비상 시험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3.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유한양행입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 지난주 금요일에 리뷰를 해주셨고 이번 주에 잘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이 좋네요. 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매매하기 너무 좋고 너무 쉬워요. 매매하기 너무 쉽고, 여러분들이 뭐 크게만 무리 안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현재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야겠다라는 기준은
뭐 이게 폭락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하락 음봉이 막 강하게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재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는데 뭐 사는 건 솔직히 말해서 뭐 아래에서 모아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눌릴 때 모아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가면 종가 베팅할 때도 있고 또 모아가고 또 위에 또 올라가면 또 무한 종가 베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재미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세가 안 나오면서 원래 시세를 이렇게 종가 베팅했으면 다음날 시세를 내주면서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수익을 안 주는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치 빠른 트레이더들은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할만하다. 그리고 기대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날도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투음봉이 나왔는데 너무 이쁘게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서 또 종가 베팅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한 5에서 한 7%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또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또 내려온다 아니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그에 맞게 저는 좀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짜 맞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똑같죠 타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제가 브리핑하고 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매수하자 여기서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주도주 매매를 좀 이게 탄력이 좀 급등하는 구간이 있고 좀 조용히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엇박자가 많이 나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박자를 타야 그게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엇박자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매 흐름이 끊기면서 조금 매매 타점도 안 좋아지고 전략도 안 좋아지면서 이 종목에는 나랑 안 맞네 이러면서 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정박자를 정말 잘 타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모든 시세 알곡을 다 수익을 내죠. 여기 사가 여기 팔고 여기 엎다가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매도하고 모았다가 또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근데 이게 다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저는 이제 60분봉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일단은 지지 라인인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지해주면서 오늘 장대 양봉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이탈하느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매매할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은 강력한 저항이니까 확실히 이런 데는 가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사야 돼요, 이거. 그런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전략을 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를 지지해주면 뭐 20만 원, 뭐 25만 원 가는 거는 그냥 뭐 갈 수 있겠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손들은 유한양행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이 결국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길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가 뭐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작년에 에코프로 하나,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파도를 잘 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유한양행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한양행 분석해 주셨습니다. 추후 흐름에 따라서 매수 혹은 매도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처럼 수급이 부족할 때 수급이 쏠리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대장만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고 있어봐야 솔직히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는 기법 위에는 종목이 있고 종목 위에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얘가 아는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뭐 보조지표든 아니면 뭐 수식이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신규 상장한 루미르 뭐 그다음에 YJ링크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도 체크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장이 끝나게 되면은 오전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장이 끝났을 때는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근데 저는 보통 보면은 1등에서 5등 안에 놀아요. 근데 요즘에는 5등까지도 가면 안 돼요. 1, 2등, 1, 2, 3등 안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종목들에서 내가 못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은 막 월천 수익 냈다 이런 거가 왜 그러냐면은 철저하게 여기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여기에서 노니까 수익이 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익 나는 날도 있고 수익 안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인데 기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강한 종목은 어떤 형태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강한 종목은 일단은 뭐 제가 보통 VI 가는 종목들, 2차 VI 가는 종목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만 잡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38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네, 38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절반이에요, 절반이더라고 하면은 38선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추세 지표가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추세가 강해야 돼요. 당일에는요. 그래야 그 종목에서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수급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은 터져야만이 이 종목은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라고 어떤 후보로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음봉 형성 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가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 18일 날 SY 스틸 때 금요일 날 이제 종가 베팅 관점을 공략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수급이 안 터지죠. 근데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은 40억이 터지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3번이라고 했죠. 3번. 네, 3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번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일단 높은 것 같아도 내려올 때 이거 1, 2, 3, 2음봉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3음봉 나왔죠. 그래서 상승장악형. 그럼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네, 여기서 타점 잡으시면은 당일날 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에서도 4% 올랐었는데 그러면 10% 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B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10월 8일 날 실제 제가 다 공략 도와드렸던 자리예요. 그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일단 거래량이 터졌어요. 40억이 지금 6번 터졌네. 오케이. 자, 그런데 38선 여기 빨간 선 밑에 있어요. 그리고 YSL 밴드는 횡보 중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안 보죠. 얘가 우상향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38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거래량 터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원봉. 그다음에 양봉.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또 종가 베팅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보시면 근데 여기 38선 밑에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안 봐요. 다시 한 번 더 안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승장악형 나오면은 그때 또 공략했다라고 하면 1박 2일 만에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좋죠. 250억까지 터집니다. 3분봉에서. 자, 그다음에 제가 유한양행을 8월 22일과 23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보시면은 일단 수급이 많이 터지네. 여기 터지네. 그럼 오케이. 자, 38선에선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봐요. 그리고 YSL 밴드가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거 보고 나서 여기는 인테어이죠. 여기는 패스예요. 여기 타점 아니에요. 상승 장악형. 여기서 터지죠. 그러면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손절을 잡으면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버텨봅니다. 안 오죠, 절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다음 날 보면은 수급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자, 들어 올립니다. 근데 올라갈 때 어때요? 38선도 따라 올라가는데 38선은 깨는 봉이 있나요? 3분 봉상? 깨는 봉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큰 대형주가 10조짜리 대형주가 1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은 미쳐있죠. 네, 3분봉에서 600억까지 터집니다. 네, 600억까지 터지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 보시면은 이날도 보시면은 얘는 1분봉에서 400억씩 터집니다. 그래서 상승장악, 상승장악. 38선 위에 있고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 여기서 공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선 계속 올라가고 여기서 또 터지네요. 여기서 또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일날 1차, 2차 VI까지 거의 20% 넘게 상승했었고요.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기다리면은 항상 강한 주도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패도 안 나왔는데 내가 유리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나 어떤 전문가가 좋대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또 금요일 제가 또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이렇게 또 너튜브 장중 라이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교육 도와드리고 하면은 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긴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뭐 돈의 흐름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나왔어도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뭐 시초가 단타부터 장중 매매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증권가에서 올해 주목하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조선주네요. 네, 사실 근데 월요일에는 좋은 종목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중장기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중장기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20년 만에 들어온 조선 슈퍼사이클 그래서 성과 상승과 이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주도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주도주가 한번 나오면은 2, 3년 동안 그 섹터는 주도주를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에 주도했던 2차 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올해 작년 주도했던 AI 반도체가 될 것인가 그럼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가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쩌면은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건데 그중에 아직 덜 움직인 섹터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조선주들은 아직 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의 관심도 좀 덜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 후보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미중 갈등도 조선업으로 번지고 있고 현재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2분기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또 보여주고 보통 제가 공략할 때 실적 나오기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주나 수주 잔량 현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리고 신조선이나 중고성가 지수 현황도 보시면은 점점 우상향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부터 19만 5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하시면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패턴상 제가 봤을 때는 24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월봉 차트예요. 아까 일봉 차트였고 월봉에서는 이쁘죠.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을 그렸는데 여기 박스권 상당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네,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까지는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는 32만 원, 1차 목표 주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활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투심이 신중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신규 상장주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관련 종목인 인스피언 매수 사인 주셨고요. YJ링크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조선주인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19만 5천 원 선에서 매수 시 1차는 24만 원, 2차는 32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